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됐습니다. 일선 선관위가 본격적인 선거 업무에 들어갔고 각 정당의 후보 경선 절차도 바빠졌습니다. 순천시와 시의회가 시청사 건립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발의한 관련 조례안을 의장이 상정 거부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겁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지역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과 관광업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해양 생태계 연구에 활용될 첫 해양 조사선이 여수에서 취항했습니다. 다양한 실험 장비를 갖추고 체계적인 생태계 정밀 조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대 대선이 오는 5월 9일로 확정된 가운데 문재인 대세론에 맞서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연일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민주당 첫 광주 경선에서 기선을 잡으면 전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2주일 만에 다시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안희정 두 후보가 청산해야 할 적폐 세력과 손을 잡으려 한다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안희정 후보가 적폐 세력과의 대연정 주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자문그룹인 10년의 힘 위원회 60명 중에서 무려 15명이 삼성 등 재벌 대기업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최근 안희정 캠프에 합류한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광주 전남을 찾아 안희정 지사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오는 27일 광주에서 치러질 민주당 첫 경선이 다가오면서 문재인 대세론을 뒤집고자 하는 이재명 안희정 캠프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호남 지역 1위를 달리고 있고 조직 동원에서도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확실한 과반을 점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이 두 캠프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호남 경선에서의 선전을 발판 삼아 일단 결선 투표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안희정 캠프는 호남 경선의 이변을 통해 뒤집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노무현의 기적을 만들었던 것처럼 안희정의 기적을 만들어 주시면 본선 게임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확실한 대통령으로서의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가능한 큰 표 차이로 이겨야 하는 문재인 캠프도 이들 두 주자와 차이를 벌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각 경선 후보 진영은 광주 경선 사흘 전에 열리는 호남 지역 TV토론 준비를 위해 지역 공약 점검에 나서는 등 호남 지역 경선 승리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된 가운데 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명 선거 추진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기간 정책 선거를 활성화하고 선거 관련 비방, 허위사실 공표나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 중대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 범죄 행위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차원의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이 대폭 증원될 계획입니다. 순천시의 신청사 건립을 놓고 시 당국과 의회가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청사 건립 관련 조례안에 대해 시의장이 적절치 않다며 본회의 상정을 거부해 양측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광수 기자입니다. 개회 중인 순천시의회 본회의장 곳곳에서 일부 의원들의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순천시가 발의한 시청사 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임종기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은 데 대한 반발입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출한 조례안을 의장 권한으로 상정조차도 하지 않는 어이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임 의장도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1,000억 원이나 투입돼야 할 청사 신축 계획이 공청회 한 번 없이 진행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더 시급한 분야가 산적한 현실에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심도 있는 시민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너무 단체장 주도형으로 구성됐다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 70명 내외 부분을 시장 혼자서 다 임명 위촉을 해. 본인 스스로 모든 사람을 다 위촉해버려요. 그래놓고 이 시민위원회 정당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이게요.
순천시는 그동안 설문조사와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를 거쳐왔다는 입장. 쓰고 남은 기금을 모아 순차적으로 건립하는 계획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모아 반영해 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본계획 과정에서 계속 그 전문가들과 같이 이 공청회 형식의 토론회 공청회를 거칠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의견을 담아왔고. 건립 38년째 안전도 D등급. 현 청사를 장기간 이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데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보다 폭넓은 공론화의 과정과 차선이나 대안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대두되면서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순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의장 불신임을 추진하고 나서는 등 의회 내부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김인곤 의원 등은 오늘 임종기 의장이 상임위에서 채택된 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 등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다음 달 임시회에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임종기 의장 측은 주어진 권한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위에 대해 불신임을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반박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단체 관광을 전면 중단시키면서 무안국제공항도 된소리를 맞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에서 유일한 국제노선 국적기인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 정기 노선은 중국 동방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두 편, 각각 상하이와 베이징으로 가는데 평균 탑승률이 37%로 저조합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탑승률이 24%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한국 단체 관광 전면 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운항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왕복 8차례 한시적 중단이라고 설명했지만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수요가 없어서요. 수요가 없으면 저희가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는 노릇이니까요. 중국 단체 관광객을 태운 전세기는 사드 갈등이 불거진 뒤 지난해 11월 한 편에 그쳤고 12월부터는 단 한 편도 없습니다. 전남의 해외 관광객 40%를 중국 관광객이 차지하는 걸 감안하면 지역 관광 산업에 끼칠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겨울철 따뜻한 동남아, 일본 온천을 활발하게 오갔던 전세기마저 이달에는 단 4편으로 줄면서 어렵게 이어온 무안공항 이용객 증가세까지 꺾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전라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국 협력발전 전략회의를 열고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인 개별 관광객 유치와 유치국 다변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회의에 참석한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사드 갈등이 해소된 이후에도 한중 관계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하다며 전남지방 외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부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남해안 배타적 경제 수역의 바닷모래 채취 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 지역 어민들도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여수와 고흥 지역 어민 300여 명은 오늘 여수 수협과 고흥 녹동항에서 집회를 열고 남해안 골재 채취로 해양 생태계 파괴와 어족 자원 고갈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어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해안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내년 2월까지 650만 세제곱미터의 모래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합의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40%가 넘는 면적은 바다입니다. 국립공원 해양생태계 조사를 전담할 첫 연구선이 여수에서 공식 취항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힘찬 경적 소리와 함께 390톤급 선박이 항해를 시작합니다. 초음파 장비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의 해저 지형을 3차원으로 기록하고 수심별로 채집된 바닷물은 곧바로 실험실로 옮겨져 분석에 들어갑니다. 바닷속에 존재하는 식물 플랑크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역 내 1차 생산력을 식물 플랑크톤을 가지고서 이처럼 국립공원에 속한 바다의 생태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연구선이 공식 취항했습니다. 건조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100억여 원. 바닷속 생물과 토양,
해저 지형과 해류 흐름 등 해양 생태계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첨단 시설을 갖췄습니다. 특히 충남 태안부터 경남 거제까지 분포해 있는 국립공원 4곳을 한 차례 운항으로 모두 조사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1년 4계절 조사를 통해서 공원 밖에서 공원 안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는 무인도에 대한 정밀 생태 조사와 해양 오염 지역의 서식지 영향 조사에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해양 환경과 그리고 생물 자원 분포의 상관성 연구를 시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보다 과학적인 공원 관리 정책을 국립공원 보존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연구 이론은 오는 5월 해양 생태계 기본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무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여수 순천 광양시장이 광양만권 현안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철현 여수시장과 조충은 순천시장, 정현복 광양시장은 오늘 오후 광양시청 소회의실에서 만나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 제25차 정기회의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세계시 광역교통망 도입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남해 고속도로 선형 개량 사업과 이순신대교 국가관리 등 6건의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해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 의회가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59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번 임시회 심사할 안건으로는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안과 공립 창의예술고 건립 비용부담 변경계획 동의안 등 8건입니다. 특히 문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의원 의정활동비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구금 상태인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어서 의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215억여 원을 투입해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올해 시비 100억여 원을 포함해 모두 215억여 원의 예산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 사업을 진행합니다. 고등학교는 급식 식품비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친환경 농산물 제공 사업에도 96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무상급식은 지난 2012년부터 여수 지역 전체 초중학교로 확대됐습니다. GS칼텍스와 검찰이 함께 진행하는 전남 동부 지역 위기 청소년 예술 치유 사업이 순천까지 확대됩니다. GS칼텍스와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17년 전남 동부 지역 위기 청소년 마음톡톡 프로그램을 개강하고 위기 청소년 140여 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예술치유 프로그램에는 보호관찰이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19명이 참여했습니다.